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종부세 완화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산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세 정책과 감세 정책에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쉽고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되죠. 먼저 지난 9월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가구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결국 이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각종 혜택은 그대로 수혜받을 수가 있고요. 전체 주택 공시가격은 합산해서 종부세만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에 대한 세부 내용은요.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때 기간에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기로 했고요. 지분이 40%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지방 저가 주택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면요. 기본 공제를 11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6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누진세율 최대 7.2%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 감면을요.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 2022년도 10월 18일 날 종부세 추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부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이다. 이 사람들이 9만 3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국회를 통과했다면 이 사람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번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억 원 초과도 12만 천여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종부세가 감면이 될 수 있는데 감면받지 못할 것 같고요. 부부 공동명의도 12만 8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합의 불발된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가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14억 원, 추가 3억 원이죠. 11억 원에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도 한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불발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이유 때문에요. 다음은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도 공시가격 대신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이 많은 사람도 포함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것도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80%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합의해야 할 종부세 개정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 넘어 산이 아닐 수가 없겠죠. 첫 번째는요, 종부세율 인하안이 되겠습니다. 0.6에서 3.24% 농특세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낮추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1.44%에서 7.2%였습니다. 이것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액도요, 기존에는 150%나 300%를 적용했는데 150%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불투명해졌죠. 그 다음에 종부세율 합산과세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많은 경우에 차등과세 했죠. 그래서 그 종부세를 중과했습니다만은요. 이번에 안은 무엇이냐면은요. 주택이 많다 하더라도 단일세율로 그 공시가격에 따라서 합산과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불투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기본공제를 기존에 6억 원에서 9억 원을 좀 올렸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도요, 기존 11억 원에서 1억 원을 더 올려서 12억 원으로 안을 상정했는데 이것도 합의될지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렇듯 종부세 개정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과연 전망은 어떨까요? 이 상태로라면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절세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이 될까요? 당연히 주택이 많은 사람들은요, 올해 안에 증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그리고 사업소득세마저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바로 올해 안에 증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내년도부터는요, 취득세를 시가를 적용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현재보다 두세 배 더 낼 수 있고요. 이월과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반드시 올해 안에 증여해야겠습니다. 기타 개정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정부는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이것 또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면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에 대해서 통합과세하기로 했거든요. 과표 3억 원 이하일 때는 2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22% 되겠고요. 초과했을 때는 25%, 토탈 27.5%가 되겠죠. 기본공제는 5천만 원까지만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발된다면요. 바로 2023년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요. 양도차익을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했거든요. 20%입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22%가 되겠고요. 기본공제는 250만 원만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불발된다면 어떻습니까? 2024년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자, 자산 관리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산 운용보다 아니면은 투자 수익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도 10월 18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